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창중입니다. 칼럼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제가 좀 제 속마음을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제가 어제 박근혜 대통령에 관한 칼럼을 올렸죠. 그런데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회수가 소위 말하는 시청률이죠. 예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낮게 나오고 있어요.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때로는 좀 마음이 좀 불편하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벌써 잊혀져 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저로서는 여러 가지 여러 번 사실 제가 줄기차게 박근혜 대통령에 관한 칼럼을 다루고 있지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예상외로 박근혜 대통령이 심지어 보수 우파 분들 사이에서도 관심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이게 수치로 나오는 거니까요. 또 제가 좀 미숙하게 방송을 한다거나 또 칼럼을 올려서 그런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제가 반성하는 것도 물론 있고요. 그러나 다른 칼럼의 경우는 상당히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걸 보면 아무리 겸손하게 제가 생각한다 하더라도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게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좀 팍 끓어오르다가 식어버리는 거 그런 현상이 물론 아니기를 바랍니다만 그렇게 된다면 이것 또한 너무나 억울한 현상이 아닌가 해서 윤칼세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에게 제가 여러분을 윤칼세 TV 시청자 여러분을 제가 참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지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국의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서 또 헌재에 의해서 파면을 당하고 감옥에 가서 1년 2개월이라는 긴 기간 동안 지금 복역을 하고 있는데 이 복역을 하고 계시는 분이 몸이 아파서 허리가 아파서 도태우 변호사의 그 증언에 따르면 서 있을 수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1시간 내내 면회를 할 때 서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병원에 갔는데 휠체어를 타고 병원에 간 사건이 어찌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까. 참 제가 곰곰이 참 생각을 여러 번 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런 악조건에서 과연 언제 세상을 향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힐 것인가.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칼럼을 다뤘는데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참 바라고 싶은 것은 박근혜 대통령을
잊어서는 안 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을 쉽게 잊어버리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이 민주주의가 엄청난 위기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을 그렇게 된다면 대한민국이 위기에 빠지게 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지 못하면 대한민국을 지킬 수 없다. 그러한 신념에서 태극기 물결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씀을 다시 드리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좀 말씀이 길어졌습니다. 뭐 불편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저의 충정이고 또 윤칼세 TV를 시청해 주시는 동지 여러분들도 똑같은 생각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윤창중 칼럼사상 TV는 시청자 여러분의 자발적인 구독료 납부와 도서 주문으로 운영됩니다. 윤칼세 TV의 올곧은 목소리, 여러분의 성원이 필요합니다. 새 책 칼춤이 나왔습니다. 노란 완장찬 문희병들의 피비린내 나는 칼춤, 정치 보복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에게 필독을 권합니다. 윤창중이 피를 토하듯이 써온 세 권의 책, 윤창중의 고백 피정, 2017년 12월, 운명도 절찬리에 판매 중입니다. 구독료 납부와 도서 주문은 010-8881-4649로 연락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그 놀라운 책략을 서로 비교하면서 앞으로 북한 핵 폐기 문제가 어떻게 진행될 것이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태극기 보수 우파 세력 또 해외 동포 여러분들은 어떤 포인트를 갖고 지켜봐야 되느냐 하는 이런 문제를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저는 미국의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김정은이가 억류하고 있던 그 3명의 한국계 미국인을 비행기에 태우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뉴스를 접하면서 트럼프는 역시 놀라운 책략가다. 아주 놀라운 택티션이다. 택틱. 그 책략을 유감없이 발휘해서 자신이 설정했던 그 목표를 이루는 데에 아주 능란한, 아주 철두철미한 책략가라는 결론을 저는 내렸습니다. 제가 윤칼세 TV 시청자 여러분에게 제가 이 순간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제는 북한 김정은의 책략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핵폐기를 기필코 이뤄내겠다는 그 트럼프의 정교하고도 대담한 협상술과 의지, 그 의지를 100% 신뢰해도 100% 이상 신뢰해도 된다는 말씀을 제가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희망적입니다. 윤칼세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보수 우파 시청자 여러분, 참 제가 흔히 말씀드려온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가 중심 세력과 해외 동포 여러분께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결코 김정은에게 쉽게 속아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과는 달리 김정은의 사기술에 결코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100% 이상 믿어도 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평양으로 보내가지고 그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비행기 안에 있을 때 평양에 아직 도착하기 전에 백악관에서 전격적으로 이란과의 핵 협정을 미국은 탈퇴하겠다. 한마디로 완전 휴지 조각으로 만들 일방적으로 탈퇴하는 그러한 강수를 연출하면서 다시 이란을 제재하겠다. 정말 멋진 연출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평양에서 김영철을 만나가지고 풀어주지 않던 한국계 미국인 3명을 비행기에 태워서 다시 그 미국으로 귀국하도록 그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러한 그러한 연출력을 보면서 트럼프는 정말 놀라운 책략가이구나. 김정은의 사기술에 넘어가지 않고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문재인에게 대리 운전을 시켜가지고 트럼프를 데리고 놀리기 위해서 그 올가미를 던졌는데 그 올가미 속으로 발을 디디지 않고 오히려 그 올가미를 갖고 김정은의 목에 올가미를 채우는 김정은을 갖고 노는 그 트럼프의 그 협상 기술. 정말 놀라운 거죠. 정말 놀랐습니다. 제가 정치부 기자로서 30년이 넘도록 이 협상의 달인들을 지켜보면서 트럼프 수준의 그 책략가, 그런 수준의 책략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완전히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참 중요한 건데, 북한을 겨냥해서 선제 공격을 할 정도로 무섭게 이 제재와 압박을 몰아쳤던 그 트럼프가 지금 3명의 한국계 미국인을 빼내올 정도의 상황에 이른 거. 그걸 생각해 보면 과연 이것이 김정은의 책략 때문인가 트럼프의 책략 때문인가를 우리가 한번 반추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이건 전적으로 트럼프의 책략이 먹혀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트럼프와의 협상이 마음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과 40여일 전에 전격적으로 시진핑을 찾아간 거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또 도저히 되지 않으니까 판은 지금 엄청나게 지금 커져 있는데 이걸 지금 수습할 수가 없는 거죠. 수습할 수 없으니까 또다시
40여일 만에 김정은이가 시진핑을 찾아갔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도 아주 놀라운 책략가인 건 틀림없어요. 또 철저히 준비를 한 거고. 그러니까 금년 2월 평창올림픽에 보내는 그 응원단, 뭐 현송월 악단, 이게 다 작년 10월, 9월, 11월쯤부터 준비해 왔다는 거 아니에요. 절대 즉흥적인 사람이 아니다 이거죠. 상당히 그 장기적인 파사이티드한 그러한 청사진, 그러한 준비 계획 프로그램을 갖고서 철저히 준비하는 건데, 뭘 지금 북한에게 트럼프가 요구하고 있느냐. 역시 맞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1992년 남북한이 채택했던 한반도 비핵화 선언, 그 비핵화 공동선언 그 수준에 정확히 맞도록 맞는 북한의 핵폐기를 지금 미국이 정상회담,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트럼프를 만나기 전에 그 92년도에 채택한 한반도 비핵화 선언과 똑같은 수준의 비핵화 보고서를 내놔라 이거예요. 내놔라. 그걸 지금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두 번째 요구했다는 게 미국이 그 한국계 미국인 그 3명을 내놔라. 내놔라.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다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러냐? 첫 번째는 역시 김정은이가 트럼프를 상대로 사기를 치려고 했던 거고, 지난번 판문점 그 회담에서 사기친 것 이상으로 뭐 대충 예컨대 무슨 풍계리 핵시험장을 폭파하고, 그거 한다면서 지금 계속 안 하고 있잖아요. 왜 안 하고 있느냐? 그게 이른바 뻥이라는 것이 다 밝혀진 거예요. 뭐 로버트 갈로치부터 시작해가지고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야 그거 완전한 쇼다. 해봤자 소용없다. 그런데 거기에 또 문재인 씨가 들러리 선 거 아닙니까? 뭐 예컨대 유엔 사무총장한테 전화해가지고 유엔에서도 그 감시단들, 인스펙터들을 좀 보내달라. 뭐 이런 쇼를 벌인 거 아니겠어요? 참 생각해보면 참 정말 헛웃음이 나는 참 쇼죠. 뻔히 아는 말이죠. 그 김정은의 그 사기를 갖고 또 역사기를 치고 문재인 씨가, 또 대한민국 언론들은 이게 대단하다고 무슨 동조 사기 그걸 벌이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구도로 보면은 이게 다 보여요. 사기극, 역사기극, 동조사기극, 이러한 프레임워크로 이걸 보면은 참 그대로 보이는 거죠. 그런데 왜 이번에 이렇게 김정은이가 그 풀어줬느냐? 이건 김정은이가 트럼프를 만났을 때에 북한의 그 인권 문제, 일본인 그 납치뿐만 아니라 인권 문제를 강하게 주장하려고 하는 거죠. 강하게 할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할 거예요. 예컨대 무슨 북한에 있는 정치범 수용소 다 폐기하라 말이죠. 이런 것도 지금 요구하고 있다고 봐야죠. 미국에서. 그럴 때에 이제 3명의 미국인을 풀어주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정상회담을 앞두고 임박해서 풀어주거나 아니면은 그 회담에서 마치 인심 쓰는 것처럼, 지난번 4월 27일 문재인 김정은 그 판문점 회담에 앞서 가지고 예컨대 풍계리 그 핵시설을 폐기하겠다 이렇게 했던 것처럼 그런 쇼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먹히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걸 트럼프가 아는 거예요. 아, 이 친구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이 친구가 나를 지금 데리고 놀려고 하네. 가지고 놀아. 이래가지고 2015년 7월에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국 6개 국가, 이거 물경 6개 국가예요. 국가하고 이란이 맺은 핵 협정을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탈퇴해버린 거죠. 야, 이거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걸. 지금 오바마 전 대통령도 비판을 하고 나머지 뭐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국 모조리 지금 저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판을 깨버리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제가 이제 일전에 말씀드린 게임 이 체인저라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이걸 깼느냐? 북한을 완전히 겨냥한 거죠. 그러면서 그 현장에서 이란을 다시 제재하겠다. 최대의 제재와 압박을 가하겠다는 행정명령서에 그 서명하는 트럼프 대통령. 멋져요. 정말 멋져요. 정말. 근데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했어요. 오늘 발표는 이란뿐 아니라 다가오는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에도 의미하는 게 있다. 미국은 불충분한 거래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에 보내는 메시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진정한 거래를 원한다는 것이다. 이러면서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했냐? 북한에 요구하는 핵폐기 수준은 한반도 비핵화 수준이다.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그 공동 선언 수준이다. 네? 명백한 거예요. 명백한 거죠. 여러분 잘 될 것 같죠? 잘 될 겁니다. 제가 볼 때. 이 한반도 비핵화 선언 죄송합니다. 물 좀 먹고 하겠습니다. 이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라는 것은 6개 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보면은 이 김정은이가 이거 읽어보면 정말 신경질 날 거예요. 왜 이런 걸 맺었나 말이지. 할아버지가. 1992년이니까 할아버지 김일성이가 맺은 거죠. 여기에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이건 완벽한 CVID고 영구적인 지금 퍼머넌트한 PVID예요. 네. 그 1항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남과 북은 잘 보세요. 이 중요한 겁니다. 1항에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배비, 배치와 설비를 줄여서 배비라고 하죠. 배비, 사용을 하지 않는다. 영어로 The South and North shall not test, manufacture, produce, receive, possess, 네? store, 아까 그 배비죠. store, deploy, 배비를 영어로 store, deploy라고 했고 사용을 하지 않는다. or use nuclear weapons. 딱 제1항에 명백하게 나오는 거예요. 2항에는 뭐냐면 핵 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한다. shall use nuclear energy solely for peaceful purposes. 오로지 평화적 목적에만 사용한다. solely for peaceful purposes. 명백한 거죠. 3항에는 핵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 시설을 보유하지 않는다. 완전히 정말 빼도 박도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shall not possess nuclear reprocessing and uranium enrichment facilities.
기가 막 우라늄 농축 시설까지 갖지 못하게 한 거죠. 그걸로 끝내버린 거죠. 이런 것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라. 이게 1차 관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미북 정상회담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완전 압박한 거예요, 트럼프가. 협박한 거 협박. 공갈 친 거죠. 우리 못해. 공갈이 아니죠. 그야말로 실질적인 위협인 거죠.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뭐냐? 우리가 선제 공격하겠다. 제재 압박하겠다. 최후 통첩을 한 걸로 봐야죠. 그것이 이번에 폼페이오가 평양에 가서 김영철 간의 회담을 통해 가지고 어떤 성과를 얻어냈기 때문에 회담 장소가 무슨 싱가포르라고 CNN이 보도를 하고 이런 다시 상황이 좀 호전된 거 아니냐. 현재로서 우리가 뭐 100% 열린다는 보장은 없지만 100% 물론 제가 어제 그저께 칼럼에서도 이게 뭐 100% 안 열린다는 게 아니라 지금 60, 70% 또는 8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거 아니겠어요? 이걸 여기를 주목해야 된다. 왜 지금 미북 정상회담이 진통을 겪고 있느냐. 그걸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린 건데 한마디로 뭐냐면 4월 27일 판문점 회담에서 김정은이가 사기를 치고 사기극을 벌이고 거기에 같이 문재인이가 공동 그 연출한 그게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 그게 그러니까 트럼프를 데리고 놀려고 하는 그런 것이 먹히지 않고 오히려 트럼프가 지금 김정은을 데리고 놀고 있다. 그 상황을 그 속내막은 이렇게 보는 것이 객관적이다. 그렇다면 뭐냐? 김정은은 지금 무엇로 사기를 치려고 했느냐?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한반도 비핵화 선언 그대로 하자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대로 하지 않고 뭐 엉성하게 예컨대 무슨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하겠다. 거기를 공개하겠다. 근데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면 북한에 있는 그 핵실험을 위한 그 지하 터널 이 터널을 미국도 현재 알지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100% 파악하기 어렵다는 거 아니겠어요? 바꿔 말하면 완전한 핵폐기 또는 영구적 핵폐기가 아니라 유사 핵폐기 정도로 쇼로 끝내려고 했던 거죠. 이것을 지금 트럼프가 도저히 그건 안 돼. 말이 안 돼. 정상회담 앞서가지고 분명히 그 보고서를 내놔야 돼. 그 보고서도 우리가 검증을 해야 돼. 이렇게 몰아치니까 김정은이가 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아니에요. 아니니까 어떡하냐. 이 감당할 수가 없거든. 미북 정상회담을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된 거냐. 중국으로 다시 날아간 거죠. 중국으로. 그러니까 시진핑은 이때다 그래가지고 김정은을 다시 포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이 동북아를 포함한 국제정치 무대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해보자. 그런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해보자는 그런 속셈 아니겠어요? 뻔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중국이나 김정은 또는 문재인 이 3자의 페이스대로는 절대 굴러가지 않을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트럼프는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것도. 그걸 이번에 이란 핵
핵협정을 불경 6개국이 맺은 그 핵협정을 단칼에 폐기하고 이란에 대한 그 제재와 압박을 다시 부활시킨 그 담력, 이 담력을 과연 김정은과 시진핑 하물며 문재인까지 당해낼 수 있을까? 저는 당해낼 수 없다고 보는 거죠. 트럼프가 올해 72살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41살인 1987년, 지금으로부터 31년 전이 되나요? 31년 전에 거래의 기술이란 책을 썼어요. 거래의 기술. The Art of the Deal. 거래의 기술. 기술이라기보다 여기서는 한 예술인단 말이죠. 이 책에서 서문이 첫 문장이 뭐냐면 거래는 예술이다로 시작됩니다. 이 책을 김정은이가 읽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미국 농구 선수 데니스 로드먼이 그 책을 갖다 줬다는 거죠. 자, 봐라. 이게 트럼프다. 트럼프가 그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뭔가 거래하는 것이 좋다. 그것도 큰 거래일수록 좋다 그랬어요. 제가 볼 때 이 양반, 이 트럼프는 거래 중독증 환자입니다. 거래 중독증 환자. 모든 것을 거래로 보는 거예요. 딜로. 인생 자체를 거래로 보는 거예요. 그 인생에서 벌어지고 있는, 진행되고 있는 모든 현상을 트럼프는 거래라고 보는 것이고, 이 거래도 큰 거래가 좋다. 큰 거래는 뭐냐면 이 트럼프가 그 책에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크게 생각하라. 크게. 그렇다면 이 트럼프가 김정은을 상대로 몰아쳤던 그 제재와 압박에서부터 오늘에 이르는 그 일련의 상황 전개는 엄청나게 큰 그림 속에서 이루어진 걸로 봐야죠. 김정은도 그런 시나리오를 준비했던 거고, 김정은도. 그런데 그것이 지금 먹히지 않고 있는 거죠. 왜 먹히지 않느냐? 김정은의 스케일보다는 김정은의 트럼프의 스케일이 더 큰 것이고, 그 시나리오에 숨겨져 있는 디테일, 그 디테일의 악마에 대해서 김정은보다도 김정은이 숨기고 있는 그 디테일의 악마를 누가 환히 꿰뚫고 있느냐. 트럼프 못지않게 지금 백악관 이 안보 보좌관을 맡고 있는 이 존 볼턴, 그리고 이번에 평양에 간 국무장관 폼페이오, 완전히 그 디테일의 악마를 꿰뚫어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김정은을 데리고 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사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인사가 정말 인사가 만사인 거죠. 그러니까 존 볼턴과 그러니까 맥메스터, 그 완전히 그 성난 그 화난 그 하마 같은 그 맥메스터, 현역 육군 그 투스타, 그리고 이 뭡니까 틸러슨, 그 대화론자, 그 틸러슨을 이 폼페오로 완전히 전격 교체하는 그 트럼프의 용인술, 놀라운 거죠. 악마의 그 디테일의 악마. 서로 뭐 받치셔도 됩니다. 그 디테일에 숨어 있는 악마를 발견할 수 있는 그 경륜과 능력과 담력, 이걸 세 사람이 갖추고 있다 이거죠. 트럼프,
볼튼, 폼페이오. 또한 김정은 세력도 갖고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남북관계, 수십 년 동안 대미 관계에 그 종사해온 테크노크라트죠. 김영철, 이선근 다 테크노크라트죠. 군 출신이고. 이에 반해서 문재인의 통일 외교 안보 라인, 무슨 문정인이다, 정의용이다, 강경화다, 무슨 서운이다, 뭐 조명균이다. 제가 볼 때는 애숭이죠. 아마추어 환상주의자들, 아마추어 민족주의자들. 무슨 문정인 같은 경우 뭐 대한민국은 주권국가이다. 따라서 대통령이 주한미군 보고 나가라면 나가야 된다. 이런 참 삼류 저질 그야말로 환상주의자들, 이걸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래서 트럼프가 김정은을 다루는 기술, 바꿔 말하면 북한 핵폐기 문제를 다루는 것과 관련한 그 전망은 이제 희망적이다라고 봐도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단지 우리로서는 이 같은 희망을 갖는 것과는 별개로 이 주한미군 문제, 평화협정 체결과 이 주한미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태극기 보수 우파, 국가 중심 세력, 또 해외 동포 여러분께서는 각별히 유념해야 된다. 각별히. 이것이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아져서는 절대 안 된다. 근데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이 어제 미 상원 청문회에서 주한미군 문제가 미북 협상 테이블에 초기에 올려질 수는 없다 그래서 초기에. 아주 좀 찜찜한 언급이죠. 이것이 주한미군 문제가 설령 논의가 된다 하더라도 북한이 끼어들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한국과 미국이 논의할 수 있는 문제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논의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그 여지를 열어놓은 거예요. 우리 보수 세력, 우리 해외 동포, 우리 애국 세력은 아예 이것이 협상 테이블에 올려지는 것부터 철저하게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 문재인에게 분명히 우리는 끝까지 이걸 따져 물어야 되는 거죠. 문재인이가 말한 것처럼 평화협정과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무관하다. 그런 말도 되지,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다. 그것도. 우리는 어떤 주장을 해야 되냐면 평화협정을 맺는 것 자체가 이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죠. 평화협정 자체가. 왜냐? 평화협정 체결이라는 것은 뭐냐? 결국 주한미군의 철수 또는 주한미군의 법적 지위를 변경시키려는 것이거나 아니면은 주한미군을 놀라운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협정을 원천적으로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처음부터 우리는 고수해야 되고 또 반드시 관철시켜야 되는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